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땅을 사야 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용도 지역이라고 있어요. 용도 지역. 네, 이거를 지금부터 외우시고 3분 있다가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네, 외우세요. 네, 농담이고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쫙 그어야 돼요. 쫙. 예.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여기는 도시 지역이고요. 도시 지역. 여기서부터는 비도시 지역이에요. 토지 투자 되게 쉬워요. 토지 투자.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1번 입지 분석. 아까 입지 분석은 제가 아까 해드린 그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네, 입지 분석이 핵심이고 고속도로 주변이면 가장 좋죠. IC 주변. 두 번째가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입지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네, 이렇게 막 농림 지역이고 뭐 이렇게 절대 농지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3번은 도로 조건이에요. 네, 이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죠? 입지, 용도, 도로. 네, 입지, 용도, 도로. 다시 한번 메모장에 써드릴까요? 제가 글씨를 예쁘게 못 써가지고. 토지 투자의 핵심 요건. 첫 번째는 입지 분석. 입지를 잘 알아야죠. 입지를 잘 알려면 지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임장을 많이 다니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용도 지역. 네, 용도 지역은 지금 보여드린 이 표 있죠? 네,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좀 이따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도로 조건. 도로 조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도로 조건이 좋아야 건축 허가도 나고, 네, 맹지면 돈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 기획부동산에 당할 수 있어요. 특히 용도 지역과 도로 조건만 잘 알아도 기획부동산에 당할 일은 없거든요. 네. 토지 투자하면 나이 드신 분들 하지마 하지마 막 이러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제가 토지 공부해서 토지 투자한다니까 엄마가 주변에 토지 돈 버는 사람 못 봤다고 다 사기만 당한다고. 네, 저희 어머니가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제 오늘 이 특강만 들어도 사실 사기 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도시 지역에 있는 것들은 네, 되게 우리가 친근한 거예요.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주상공록.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상업지역이에요. 네, 그 다음 좋은 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은 되게 좋아요.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되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공업지역은 많이 떴죠. 네, 이름들하고 좀 친숙해지세요.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써있죠. 단독. 네. 일반 주거지역이 보통인데 빌라 많은 데는 1종, 빌라가 있는 데는 보통 2종,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3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종은 보통은 빌라고요. 3종은 보통은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건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역 중에 제일 좋은 게 준주거지역. 주로 역세권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이나 준주거지역 제일 좋아요. 주거지역 중에. 주거지역 중에 제일 좋은 게 준주거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네, 우리 토지 투자를 하려면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상업지역이에요. 당연히 상업지역이 좋겠죠. 네. 공업지역 중에서는 중공업지역이 제일 좋다. 녹지지역은 좀 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것도 있고 서울에도 농사 짓는 데도 있거든요. 농지도 있습니다. 그런 게 녹지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 제일 좋은 게 계획관리지역. 이름을 좀 친숙해져야 돼요. 네, 제가 좋은 것들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종, 2종, 3종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은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녹지는 녹지도 좀 종류가 있는데 보전이 들어가면 일단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녹지도 보전 녹지 있죠. 보전 관리 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죠. 이렇게 보전이 들어가 있으면 좀 그닥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큰 피 볼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 계획관리다. 계획관리가 1등이에요. 계획관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생산관리나 아니면 이 녹지 지역에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거. 자연녹지가 좋아요.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보다 좋습니다. 생산녹지. 네, 이런 게 좋아요. 네,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은 아닌데 자연 취락 지구, 뭐 지구가 있어요. 지구.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데 이거 그냥 얘기하는 김에 알려드릴게요. 자연 취락 지구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자연 취락 지구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연 취락 지구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상당히 좋아져요. 제가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건폐율은 뭐냐면 건물의 바닥 면적이에요. 토지의 가치는 뭐가 결정하냐면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짜리가 있어요. 땅이 100평이에요. 전 토지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도로 끼고 있다고. 100평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적률이 건폐율이 50%다. 건폐율이 50%면 이 100평 중에서 50평의 땅에다가 이렇게 바닥 면적 50평 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닥 면적 50평. 이게 건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내가 가진 전체 땅 중에 바닥 면적이 얼만큼일까? 이게 건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네, 건폐율. 건폐율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겠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까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네, 이거 건물을 직접 올린 거예요. 1층에 뭐 필로티 있다고 치죠. 주차장. 네, 뭐 좀 약간 과장인데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100평짜리인데 여기 50평. 여기도 50평. 여기도 50평. 지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지하는 파도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50평, 50평, 50평 하면 150평이죠. 우리가 토지는 지금 100평이었잖아요. 토지는 100평.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150%죠.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럼 만약에 용적률 150%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용적률이 300%다. 그럼 6층까지. 여긴 4층이죠. 1층이 필로티였으니까. 그럼 7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뭐 어렵지 않죠? 용적률은 전체 연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연면적. 지하를 제외한 연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하 제외. 예, 지하를 빼고 연면적을 땅의 전체 평수로 나눈 거예요. 네. 그리고 건폐율은 바닥 면적, 땅 전체 면적분의 바닥 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예,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큰 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까지 됩니다. 예,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 80, 70 다 숫자가 전반적으로 크죠. 주거지역은 좀 특이한데 계속 커지는데 원래는 3종으로 가면 건폐율이 50%를 확 줄어요. 좀 특이하죠. 층고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서울은 이렇지 않아요. 이게 경기 기준이에요. 경기. 서울보다 경기도가 용적률이 좀 더 높습니다. 서울은 2종의 경우 200%예요. 경기도는 250%고 3종은 서울은 250%, 경기도가 300%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시도 조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런 공법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 가시죠? 네. 제가 강사 아닙니까?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건폐율이 전용 주거 지역은 바닥 면적 50%까지, 1종하고 2종은 60% 되는데 3종으로 가면 오히려 떨어져요. 네, 좀 특이하죠? 우리가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죠. 3종은 그래서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를 우리가 짓는데 건폐율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죠. 예, 요즘에 좋은 아파트들은 건폐율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낮을수록 이렇게 홀쭉해지죠. 홀쭉하고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저층 아파트는 이렇게 뚱뚱하죠. 예, 같은 용적률을 쓰더라도 이렇게 날씬한 아파트가 좋죠. 그럼 사이 뷰도 더 많이 나오고 위에 전망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용적률은 높이되 바닥 면적, 건폐율은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서울시가 막 35층 층고 제한했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이 이런 걸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50층이 된다.
그럼 쾌적도가 훨씬 좋아져요. 네, 바닥 면적이 좀 줄어드니까. 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 상업지역은, 그냥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1500, 1300, 1100 되죠. 그럼 다 좋으니까 상업지역만 사면 되겠네요? 돈 많으시면. 대신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이렇게 이만큼 지을 수 있는데 상업지역 더 많이 짓잖아요. 당연히 더 비싸요. 준주거지역은 더 많이 짓잖아요. 주거지역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비싸요. 예, 용적률 지금 주거지역 원래 500%인데 700%까지 높여준다고 하거든요. 예, 공업지역도 400%인데 뭐 한 700%까지 높여줄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인기가 많죠. 네.